어떤 학과가 일단?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국어가 가장 약하다는 거. 네. 안녕하세요. 학생을 직접 만나서 세특 첨삭해보는 세특 상담소 에듀랩의 김하연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 오늘은 좀 학생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됩니다. 저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부곡고등학교 2학년 최지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저희 세특 상담소를 찾아주셨습니까? 세특을 쓸 때 제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지 문학이랑 수학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감이 안 와서 그런 게 너무 고민이에요. 어떤 학과가 일단?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인데 미디어 쪽으로 생기부를 채워왔던 거죠. 내신 성적을 이제 1학기 때는 3.7, 2학기 때는 2.6. 1등급 이상 올리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거 정말 잘했습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과 가장 긴밀한 과목은 뭐라고 생각해요? 국어. 그쵸, 국어 중요하죠.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국어가 가장 아. 약하다는 거. 네. 그럼 지금 내신으로는 중앙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잘 노리면 건동, 홍숙 그 라인 정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직접 세특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보시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일단 학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 기간이 되면은 스터디 카페에서 주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스터디 카페 맞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이렇게 교육 봉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7로 나누고 시작하면은 그냥 7, 8에 56. 어떤 교육 봉사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한테 교육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봉사를 하거나 말하기, 쓰기 이런 걸로 봉사를 하면 하나라도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게 있나요? 근데 뭐 사실 봉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과목까지는 지정을 못 하더라도 한 가지 봉사 활동을 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어 공부 시작. Maximize reward and minimize cost. 그게 뭐다? That self-interest. 자기 이익이다. 중3 이제 마지막 시험 때 영어를 9점 맞은 거예요. 아, 이를 갈고 해야겠다. 입으로 막 샬라샬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2학기 때 100점을 만듭니다.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얘기를 하지만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언어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진로 활동 칸을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발표 자료인데요. 언론인으로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발표를 마쳤습니다. 진로의식이 굉장히 명확해요. 아나운서 쪽이 아니라도 언론인으로 넓게 기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부장을 맡고 있는 교내 인권 동아리에서 만든 굿즈들인데요. 직접 판매도 해서 초록우산 어린이들 재단에 기부도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방금 보여드린 이 스티커 팩과 스트랩, 키링은 직접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만든 스티커들이고요. 나 연예인 그건 줄 알았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 뭐야? 정말 다재다능한 학생이네요. 수행평가가 정말 세특이랑 정말 직결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지식이 있어야 생기부를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잖아요. 학종 메인 이제 화면인데요. 나만의 주제를 선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에서 문학 하트를 누르고 제 꿈의 대학인 중앙대학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발급을 받아왔어요, 주제를. 근데 주제를 같이 보기 전에 아까 세특 보다 말았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 굉장히 국어와 밀접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른 문장을 쓸 줄 알고 또 글에 대한 분석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 이거는 언론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에요. 영어 한번 볼게요. 나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발표하는 활동에서 대본을 완벽히 외우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발표. 성자의 호감을 삼. 네, 세 가지가 아주 그냥.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해서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과 연관지어서 어필하는 그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의 꽃, 근대신문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어 변화하였는가? 미디어 연구 속에서 종이신문의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같이. 어디서 찾아서 한 거예요? 주제 계속 이렇게 찾다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좀 바꾸고 신문의 역사 이렇게 했었어요. 좋은 선생님이다. 네, 진짜. 통합과학을 보면은 환경신문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을 주제로 환경신문을 제작했고 또 기사도 작성했고 한국 줄기세포 시장 규모와 관련한 기사를 선정해서 기사 관련된 줄기세포 난치성 치료, 유전자 변형 등의 과학 이론을 조사해 기사 스피치 내용을 정리했다.
이 주제 하나인데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과정이 드러나 있죠. 만약에 이런 통합과학처럼 좀 유기적인 네네. 글을 쓸 수 있다면 어떤 과정으로 쓰는 게 좋은 건가요? 내가 왜 이 주제를 선택해서 발표하게 되었는지, 동기,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과정,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결과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드러난다면 티나 자신의 진로 의식을 뚜렷이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기준에서 지금까지 이제 봤을 때 세특에 대한 총평은 어떠신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가 그래도 좀 긍정적이에요. 기분이 어떤가요? 괜찮다고 하셔서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고민이었죠. 그러니까 문학이랑 수학을 본인의 진로 아나운서 쪽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지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문학이랑 수학 이제 두 과목을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자신의 진로와 연관짓기 좀 쉽지 않아서 이 두 과목을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학생의 주제를 발급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문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공 지식 같은 경우에는 언론 윤리 강령이라는 지식을 배경으로 깔고 탐구 주제가 나왔는데 언론 윤리 강령이란 언론 조직으로서 사회적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의무의 서술적인 약속이자 규범이다. 우리나라의 최초 사별 윤리 강령은 1988년 한겨레의 윤리 강령 제정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습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 드라마를 소재로 이제 주제가 발급이 되었네요. 미국 드라마 뉴스룸은 앵커와 윌 맥커보이가 팀원과 함께 진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이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제노아 작전, 보도가 가져올 후폭풍 등의 여러 문제를 공포하고 판단 후에 결정을 내린다.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올바른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해보자. 또 언론 윤리에 대해 다루는 영화나 소설을 찾아 감상해보고 언론 윤리 강령에 대해서도 탐구해보자. 언론 윤리 강령의 관점에서 이 탐구 주제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관련 도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도 발표를 한 과목과 연결지어서 독자 활동 상황에 넣어준다면 좋겠죠. 최종으로 들어오는 많은 신청자들이 수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토로하고 있어요. 언론과 관련지어서 수학 주제를 만들어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취 기준 보니까 지수함수 및 로그함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 주제네요. 리만 가설이 나왔어요. 리만 가설은 2, 3, 5, 7, 11처럼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누어지는 소수의 배열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이론의 가정이다. 리만은 가설을 공개하지 않고 사망과 함께 모든 서류들이 불에 타 사라졌다. 지금까지 미제로 남겨져 있다. 이런 부분을 언론과 연결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2015년 11월 10일 나이지리아 수학자 오페이에미 에노코는 리만 가설을 풀었다고 주장한 논문을 발표했고 이 소식을 주요 언론사에 보도했다. 또 이 사건 이외에 리만 가설을 해결했다는 잘못 보도된 사례를 찾아 탐구해보자. 동기는 어디서 뽑아요? 성취 기준, 단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학종 서비스를 하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구글이나 네이버 서치로 찾는 경우가 많은데 리만 가설 누가 알아요 이걸 솔직히 맞아요. 수학자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 추천해 주는 거는 진짜 좋은 거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평가서를 의미 있게 쓰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단원, 어떤 성취 기준과 연결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동기를 쓸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찾았고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조금 과정으로서 또 결과에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배웠다. 어땠어요 오늘? 진짜 세특이란 그 영역이 학생 영역이 아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딱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채우면 될 것 같아서 진짜 너무 효과적이고 유익했어요. 앞으로 이런 성실함과 따뜻함을 보여주면서 학교 생활을 계속 해나간다면 충분히 예쁜 생기부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생기부 고쳐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학생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오.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서 가이드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2편이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발표를 하면 좋을까 대신 어떻게 보고서를 쓰면 좋을까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기록지일 거예요. 이 기록지를 채우면은 뒤에 있는 자기 평가서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율탐구 가이드, 독서활동 가이드, 그리고 탐구활동 기록지, 독서활동 기록지로 학교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뭐가 나죠? 구독자분들께는 학종 가이드북 주제 발급권 또한 할인된 가격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여러분 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가서 보세요.